안녕하세요. 윤슬의 심리살롱 상담학 박사 윤슬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데 있어서 명리학만한 게 없는데요. 자, 연월일시 사주라고 하는 타고난 시점의 기운을 명리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 보면 개인의 특성을 정말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성격 검사 도구보다 아주 탁월한 명리학인데요. 우주의 원리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고자 했던 동양의 인문사회 과학입니다. 명리학은 점을 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명리학을 점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점쟁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곳에 현혹되지 마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장착하시고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또 명리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받아들이시고 관심도 가져보시고 또 공부도 해보시고 관계 성장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주로 알 수 있는 성격 차원 기미일주 살펴봅니다. 사주 만세력에 연월일시를 넣어보면요. 60갑자 천간 그리고 지지로 된 사주라고 하는 이 4개의 기둥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운의 흐름도 나와 있고요. 대운, 그리고 세운, 또 월운, 일운 이렇게 월운, 일운 또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하는 이 사주를 통해서 그 사람의 타고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연주를 통해서는 국가와 사회 풍토를 알 수 있고요. 월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직업성, 그리고 일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인물됨, 시주를 통해서는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심리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연월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심리를 안다면 개인적인 부분은 일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미일주는 60갑자에 쉬운 6번째 해당하는 간지입니다. 그리고 기토그룹의 이제 마지막 이 완성된 기미일주입니다. 기토그룹이 기사에서 기묘, 기축, 기해, 기유 그리고 기미까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기미라고 하는 간지가 일주의 자리에 있다면, 태어난 날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질까요? 성격 자원을 한번 살펴봅니다. 엊그저께 제가 뭘 다운을 받았더니 이게 계속 뜨네요. 자, 기미라고 하는 간지는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오미라고 하는 이 화의 끝자락, 화기운의 끝자락인 미토에서 이제 금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화에서 이제 미토를 지나서 이제 신유술로 금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미토는 화를 마치고 그다음에 금으로 진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뭐 진토, 미토, 술토, 축토 이러한 토들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축토가 가장 변화되기 어렵고 미토가 가장 변화되기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또 기토 역시도 양에서 음으로 가는 그 기운, 그래서 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토인데요. 또 이 기토는 몸 기자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나를 인식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이 금방 보듯이 매듭을 짓고 마무리를 짓고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꼭 필요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데, 기미는 여름을 정리하고 가을을 맞이하려는 모든 계획이 끝나서 좀 더 나은 곳으로, 편안하고 진보적인 환경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이제 도시로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어떤 일에 있어서 또 펼쳐나가는 능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토가 언제든지 새로운 환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또 새로운 직업으로 이동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잘 하다가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년을 채우지 않고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미일주들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미토는요, 지지에 있는 미토는 동물로서는 양을 상징하죠. 들판에 있는 양들은 이 풀을 다 뜯어먹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잦죠. 아주 행동이 있어야 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또 금방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어느 곳으로든 좋은 곳으로, 또 새로운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겉은 부드럽지만 내면은 독하고 강합니다. 기토가 자기 관리인데요. 이런 여름의 기토는 타인이나 환경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이 미토는요, 육신으로 보면 비견이라고 하고, 또 기토와 같은, 일간과 같은 비견이라고 하고, 또 12운성으로는 관대라고 합니다. 일생을 12개 단계로 쪼개서 그 천간의 기운이나 육신이 그 천간의 기운의 강약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 그 육신의 왕세 강약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일생을 12단계로 나눈 이 천지자연의 순환한 이치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12운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대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이제 자라나서 이제 막 성인식을 거친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직에 오르거나 혹은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결혼식을 해서 띠를 두르는 그런 시기죠.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또 권리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매사의 의욕은 가득 차나 자신감이 만만하고 정의롭기도 하고 자존심도 있지만, 아직은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아서, 또 그냥 이제 막 결혼한 어른일 뿐이기 때문에 너무 어른인 척하면서 우쭐대고 또 우겨대고, 그러한 동시에 기고만장한 그런 아나무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본의가 너무 강하고 또 독선적이거나 독단적이지 않도록, 너무 우격다짐하지 않도록 이 자신을 잘 돌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말랑말랑해지게, 너무 우격다짐하고 밀고 나가다 보면 타인과 불협화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량과 그 타협을 모르는 그러한 성향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지가 강하고 또 투철해서 무슨 일이든지 두각을 나타내고,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처세에도 능하고 또 그러한 일지에 관대를 두면 그러한 특성이 있다. 자, 지장간에는 정을기가 있습니다. 정화, 을목, 기토의 기운인데 정화 편인, 을목 편관, 기토, 비견이라고 하는 살인상생하고 또 비견까지 와 있는 아주 이 고집이 완고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기미일주를 좀 더 살펴보면요. 지장간의 이 관인비가 정말 고집이 강하고 또 관여지동이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중심적이다. 중심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독고다이로 그냥 자아가 너무 강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고 또 경쟁적이고 이 너무 경쟁적이다 보니 스스로 고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타인을 만나면 경쟁적이 되죠. 자꾸 직업을 바꾸고 삶의 판을 바꾸는 일이 그리고 또 내가 바꾸지 않아도 삶의 판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스스로는 실속 없는 활동으로 또 분주해 하면서 또 분주하기만 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꼭 목표를 정해서 하게 되면 또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또 질주하는 쫓아가게 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기미 자체가 수 기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가 있어야 좀 기미일주는 잘 살아갈 수가 있고 수기가 전혀 없는 일주이기 때문에 너무 조열해서 감정 기복도 심하고 또 심술을 부리게 되거나 남을 우습게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기운이 있고 수기운을 목이나 수를 좋아한다. 이 기미일주는요. 또 편관 편인으로서 행실이 굉장히 바르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부부 간에 갈등이 있고 또 배우자 복이 굉장히 약하다는 그런 약점이 있겠습니다. 수와 목이 함께 있으면 좋은 사주가 되겠고요. 또 배움의 과정이 좀 어렵고 종교에 심취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기미일주는 봄에 태어난 기미일주는 재성의 배합이 있으면 수가 있으면 좀 공직에 머물거나 또 진로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병화가 투관되면은 남편 복이 있고요. 또 진월에는 이제 토가 다하기 때문에 이제 수가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사주가 됩니다. 자, 여름 기미일주가 여름에 태어나면 가장 좋지 않다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참 환경이 열악하죠. 너무 좋아여서 또 조후가 시급하니까 또 특히 조후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부부 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미월에는 미토가 겹쳐서 또 이 균형 배합이 어려워지고 또 삶이 특히 여름에는 더욱 빈곤하게 됩니다. 가을 신유수에 태어난 기미일주라면 신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신월의 기미일주는 토를 설기하기 때문에 강한 토를 설기하기 때문에 이게 나쁜 영향을 좀 줄여주지만 남자는 왠지 소심해지고 또 6월에 태어난 기미일주라면 간목이 함께 있어서 제토하고 그리고 또 인성이 있으면 좀 더 나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겨울 해자축월에 태어난 기미일주다. 수왕절 기토가 재성의 이
이제 수왕절은 재성이잖아요. 해자월은. 이 재성이 해를 입지 않으려면 무토로 보호를 받아야 하고, 또 목기운이 있어서 재생관이 되어야 이 재성과 관성이 함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운이 목화운으로 흘러야 또 수왕절에 태어난 사람은 또 복이 더 따르게 되겠습니다. 이 기미일주의 직업성으로는 종교에 아까 심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활인, 사람을 살리는 직업, 이렇게 교육도 마찬가지 들어갑니다. 또 경찰, 또 어떤 투자에 관련한 일, 그리고 건강용품을 판매한다거나 기토가 이제 몸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보험, 그리고 어떤 감독자의 역할 등을 하는데 더 유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미일주를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경신일주로 만나 뵙겠습니다. 타고난 사주를 통해서 분석된 자신의 단점과 약점을 감추거나 또 부정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보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지 않은 운이라고 체념하기보다, 그리고 너무 좋지 않은 사주라고 체념하기보다는 그 삶을 수용하고 겸허히 받아들이시는 것이 훨씬 더 내 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삶을 너무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지금 긴 터널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혹은 깊은 동굴 속에서 안개 속에 갇혀서 과연 언제 빛을 볼 수 있을지 까마득하여서 내가 살아있을 이유조차도 알 수 없고 인생이 한탄스러우신 분이 계시다면 분명히 어둠의 끝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겪는 고난 속에서 분명히 배울 것이 있을 테고요. 또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 고난의 경험은 큰 힘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유술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매일 하루 10분 공부해 보세요. 감사합니다.